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9월달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 우리 29번에 대한 어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법이니까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고요. 또 내용에 대한 것도 조금은 파악을 해보는데 집중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집중을 하시면서 문법적인 부분도 살펴보고 내용 전반적인 것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요. It is obvious라고 썼는데 it은 가주어죠. 그럼 가주어. 그리고 that 이하의 내용이 진주어가 되면서 어디까지 연결하냐, 콤마까지를 딱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althought라는 접속사로 문장을 연결을 한 거니까요. 그러면 that 이하의 내용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obvious란 단어는 명백한, 분명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비록 분명할지라도, 비록 명백할지라도 that 이하의 내용이, 자, part가 일부인데 뭐의 일부냐? 우리의 assessment of food,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죠. 이게 평가. 그럼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그런 일부가, 그 다음에 is, 인데 its visual appearance, 그것의 시각적인 외관이 되는 겁니다. 시각적 외관, 겉모습. 자,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의 그런 일부가 시각적인 외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비록 분명할지라도, 그쵸, 겉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이는 시각적인 외관이 분명하긴 하겠지만 it is perhaps surprising, 아마도 perhaps, 그 다음에 surprising 그랬으니까 좀 놀라울 거예요. 놀라울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뒤에 보니까 어떻게 visual input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시각적인 입력이라고 하는 거죠. 시각적인 입력. 이것이 can override, override라고 하는 게 뭐뭐보다 우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선하다. 그 뭐보다, taste하고 smell보다, 맛과 그리고 냄새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지, 이거에는 아마도 놀라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록 우리 음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에 대한 일부가 있는데 이것이 음식의 시각적인 겉으로 보이는 모습, 이것인 건 분명하겠지만 어떻게 시각적인 입력 정보, 이것이 맛과 냄새보다 좀 더 우선할 수 있는지, 이거는 조금 놀랄 거야. 놀라움이 좀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1번에 있는 어법을 보시면, 자, 여기서는 문장의 구조상으로 체크를 좀 해보면 앞에 있는 it이라고 하는 건 가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가주어인데 뒤에 있는 how 이하의 내용은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 한지, 이게 이제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는 진주어 부분에 의주동이 등장을 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구조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맨날 진주 생각하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만 기억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의문사절도 명사절이기 때문에, 또는 뭐 왓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주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how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왔을 때는 뒤에 주어 동사 다음에 뒤에 완전한절이 등장을 해야 되니까 목적어까지 있는 완전한절이다 라는 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장은 우리 많이 공부했던 거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바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압니다. 그 다음 이때 it이라고 하는 게 가목적어죠. 그러면 가목적어 다음에 진목적어는 뒤쪽에 to 다음에 동사원형으로 identify라고 하는 투부정사가 진목적어가 될 텐데, 그렇다면 오형식의 문형이니까 목적어 다음에는 형용사가 목적격 보호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형용사 자리인 거예요. 목적격 보호 자리로. difficult라는 형용사가 맞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find it, 생각하는데 매우 difficult,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 to correctly, 올바르게 identify, 식별하는 거죠. 그럼 올바르게 식별하는 것을, fruit flavored drinks, 그래서 과일 맛이 나는 음료가 되는 거죠. 과일 맛이 나는 음료들. 그래서 과일 맛이 나는, 한번 체크하시고요. 과일 맛이 나는 음료들을 올바르게 식별을 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만약 그 색깔이, 컬러가 is wrong,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n orange drink,
어떤 오렌지 드링크가 있어요. 오렌지 음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오렌지 드링크냐? is colored. 색깔이 되어진 건데 green으로 색깔이 되어진 오렌지 드링크가 있대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오렌지 음료가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식별을 하는 게 어렵겠죠. 자, perhaps 아마도 even more striking. 자, 이때 even more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말로 훨씬 더. 그다음에 striking이라고 하는 게 두드러진, 놀라운이란 뜻이거든요. 두드러지는, 놀라운. 근데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보어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is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고요. 주어는요. the experience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는 거죠. 아하,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네. 그러면 여기는 도치가 발생한 구문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와인 테이스터스는 와인을 맛보는 사람들인데 와인 맛보는 사람들의 그런 경험이 아마도 훨씬 더 놀라울 거예요. 자, 원스터디 하나의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뭐의 연구냐? 뒤쪽에 보르도 유니버시티 스튜던트라고 했으니까 보르도 대학교 학생들의 그런 한 연구가 있어요. 뭐에 대한 연구냐면 와인과 와인 메이킹, 와인 제조에 대한, 만드는 거에 대한 그런 한 연구가 그 다음에 revealed, 드러냈습니다. 자, 뭐를 드러냈냐? 데디아의 또 내용을 드러냈어요. 그럼 대다음의 내용을 또 쭉 훑어봅시다. 자, 그들이 chose, 선택했대요. 근데 tasting note라고 한 단어 체크하시고요. tasting note라고 하는 게 시음표라는 표현인데 어떤 맛을 보는 거에 대한, 시음하는 거에 대한 어떤 표인 거예요. 자,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appropriate for red wines, 레드 와인에 대해서 적합한 그러한 시음표를 선택을 했답니다. 빨간색 와인에 대해서 알맞은 걸로 시음표를 체크를 했답니다. 근데 뭐와 같은 such as, 그다음 prune이라고 하는 게 자두고요. prune. 그리고 초콜릿. 그러면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그러한 빨간 와인들에 알맞은 적합한 그런 시음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자, 웬 뭐 했을 때? 그들이 gave, 주었을 때. 자, 근데 이때 they라고 하는 게 앞쪽에 나와 있는 그들로 보게 되면 그들이 준 건데, 그럼 뭘 줬냐? 뒤에 white wine을 준 거죠. 근데 white wine인데 뒤에 보니까 colored with a red dye라고 했는데 빨간색으로 dye는 염색한 거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으로 물들인, 그 다음에 colored는 색깔 칠해진 이란 말이니까 빨간색 염료로 그렇게 여기는 물들여진 피평대로 꾸며주는 겁니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을 그들이 주었을 때 라고 했는데 이때 give라는 동사는 간접 목적어랑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얀색 와인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면 이때는 수동의 느낌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들이 받게 됐을 때라는 걸로 were, 그 다음에 given. 왜냐? 간접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수동태 형태로 써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붉은색으로 그렇게 염료로 물들이게 된 하얀색 와인. 자, 이것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빨간색 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자, 조금 복잡했는데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자, 이 부분까지 딱 닫아놓고요. 자, 한 연구가 있는데 와인과 와인 만드는 거에 대한 보르도 대학교 학생들에 의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냈어요. 어떤 결과를 드러냈냐면 그들이 야, 이거는 빨간색 와인인데? 라고 하면서 자두 그리고 초콜릿과 같은 그런 빨간색 와인에 적합한 그런 시음표에다가 선택을 했답니다. 뭐 했을 때냐? 그들이 실제로는 하얀색 와인이었던 건데 뭐로? 빨간색 염료로 물들여지게 됐던 화이트 와인을 갖다가 그들이 딱 받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건 레드 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음표에다 체크를 했다는 얘기는, 시음표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맛을 봤다는 얘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experienced New Zealand wine expert들은, 자, experienced라고 하는 말은, 자, 색깔펜 바꿔서 정리할게요. 색깔펜 바꿔서. 자, experienced. 얘는 이제 좀 경험이 있는 이라는 거니까, 네, 숙련된 이란 표현이죠. 그럼 숙련된 뉴질랜드의 와인 전문가들이, 그 다음에 were tricked. 이때는 트릭이 이제 속이다 이 뜻인데 속임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속았다라는 거죠. 속았다. 근데 similarly 비슷하게 또 속았습니다. into thinking,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속았대요.
근데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 That the white wine, 그 화이트 와인인데 그게 이제 샤르도네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이래요. 그 화이트 와인인 샤르도네이라고 하는 그 와인이 was in fact 사실은요 레드 와인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 비슷하게 속게되었답니다. 자, when 뭐 했을 때 또 그것이 had been colored 또 물들여지게 되었을 때죠. 뭐로? 빨간색 염료로, 그러니까 빨간색 그런 색소 이걸로 물들이게 되었을 때 그때 이건 레드 와인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좀 속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문장을 정리를 했는데 지금 that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또 체크를 해보시면 that은 지금 앞에 있는 think라는 동사에 대한 접속사 that으로서 문장을 연결을 하고 있는 거니까 뒤쪽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in fact는 뭐 사실 실제로 그 다음에 red wine이라고 하는 보호까지 나와 있는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동사 부분 하나 체크할 것은요. 여기 had been pp라는 형태로 더 전에 빨간색 그런 색소로 물을 들이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had been pp로 대과거 형태로 수동태를 써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쭉 더 정리를 좀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오는데 그때 의문사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진주어 부분이 되겠고 그럴 때 의주동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는 완전한 절이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 이번에 difficulty는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쓸 때 그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difficulty인 형용사가 써야 된다는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있는 is는 도치 문장에서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그 네 번째는 수동태로 써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능동태냐 라는 건데 give라는 동사가 사용식 동사로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라는 건데 뭐뭐에게라는 말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동태로 써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were given 이라는 수동태로 써야 되겠고 5번에 있는 건 접속사로 뒤에 완전한 절이 등장을 하고 있으니 맞는 패턴이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위쪽에서부터 29번의 전반적인 지문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